예,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어떻게 PPT 한번 볼까요? 됩니까? 시간을 다시. 예, 다시 해주세요. 예. 예.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 네.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요. 네,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유튜브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국민에게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 거 아시죠? 네. 예.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최근 2년간 우리 도로교통공단 직원분들의 음주운전 징계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도로교통공단 캠페인 내용대로라면 예비 살인을 저지른 직원들 중에 10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견책이 1건, 감봉 1월 4건, 감봉 2월 3건, 감봉 3월 또 정직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전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참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해야 할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이렇게 음주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처벌도 보니까 예비살인이라고 한 그런 공단에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교육기관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경징계했던 것들을 갖다가 중징계로 전환을 했고 그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이사장님께서도 또 공직에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음주운전 또 보니까 성범죄도 많이 있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기강을 세워서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성범죄자들의 은신 집합처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본 의원도 보니까 지난 9월 20일 날 성남시에서 발생한 화투판 살인 사건 그걸 듣고 올렸는데 그 통해 보고 봤었죠? 예. 근데 그 60대 그 남성인데 이분이 화투를 치다가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60대 피의자가 전과 45범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참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마침 좀 그날 보면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있으니 체포해 가라고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아마 그렇게 왔다가 체포해서 2시간 만에 풀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동안 경범죄라든지 뭐 45범이라도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이렇게 한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구속까지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귀가한 피해자는 10여 분 후에 함께 화투를 치다가 이렇게 2명이나 살해를 했는데 저는 뭐 경찰이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경찰이 그동안 이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우범자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 또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범죄, 뭐 꼭 경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범죄가 아닌 그런 그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방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전과자 낙인 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차제에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성범죄자들의 그런 그 집합소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경범죄자지만 이 우범자, 강력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또 하나하나의 사건은 소란이라든지 소동, 음주, 단순 폭행 그런 사소한 행위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고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생활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정을 해서 구수 위주의 엄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도 경험 범죄지만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위험성을 판단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질의 없으신 겁니다. 여지까지 예외가 없었는데.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차제에 방금 참 총장님께서 좋은 얘기 했는데 한번 다시 스크린을 전반적으로 해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네. 생활범죄, 이 생활범죄가 쌓이면 이게 또 우범자로 가고 강력범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13만이 휘하에 있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7월에 총장님 청문회 때 제가 디지털 교도소 피해자가 좀 안 생기도록 해라 했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대학생 피해자가 생기고 대학생이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허겁지겁 수사해서 이제 잡아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경찰 또 그런 경찰의 수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찰 활동은 미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방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청에서 6월 이전에 부산청과 대구청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했고 수사하다 보니까 그 경합이 참 병합을 해서 지금 대구청에서 쭉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모든 단서를 다 이렇게 특수사회법 동원해서 피의자를 특정했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어렵지만은 다양한 경로로 저 협조를 받아서 베트남으로 신속하게 가서 그 송환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에 휘둘려서 또는 떠밀려서 하는 그런 어떤 법 집행이 아니고 경찰이 문제 요인을 먼저 찾아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나서는 그런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